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650억 달러를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국민연금 95조 원을 환율을 잡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1인당 수백만 원, 4인 가족 기준 수천만 원이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입니다. 20원만 더 오르면 1,500원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국민연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외환 스와프 650억 달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의 연금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건지와 함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2025년 12월 현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2024년 수익률 15%, 역대 최고입니다. 언론은 국민연금 사상 최대 수익이라고 보도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잘 불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 순대외 채권국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서 순대외채권국이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빚쟁이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게 안정적이라면 왜 이틀 전 정부는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또 연장했을까요? 일회성 조치였다면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은행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세금 2억 원 빌려줘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 1억밖에 없어. 하지만 퇴직연금 통장에 1억이 더 있으니까 그거 빌려줄게. 어차피 나중에 쓸 돈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친구도 도와줬고 통장 잔고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20년 후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야 퇴직연금이 사라진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외환 보유액이라는 비상금 통장은 아끼고 국민연금이라는 은퇴자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모르게 조용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국민연금도 어차피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달러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에서 싸게 받아오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우리를 속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이 15%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낸 이유를 아십니까? 국민연금 운용 실력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폭등했습니다. 둘째, 환율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이 34.32%였습니다. 해외 채권 수익률이 17.14%였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폭등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23%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서 29% 상승했죠.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은 100%, 200% 뛰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아니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해도 20% 넘게 수익이 났던 해입니다. 어떤 종목을 골랐든 어떤 전략을 썼든 그냥 미국 주식을 사기만 했으면 돈을 벌었던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원화가 14.01%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효과가 고스란히 수익률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 주식이 달러로는 20%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좋아서 생긴 수익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14%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34% 수익이 나는 겁니다. 20%의 시장 수익에 14%의 환율 효과가 더해진 거죠. 결국 34.32%라는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20% 이상 오른 덕분이 70%, 환율이 오른 덕분이 30%입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거나 뛰어난 투자 전략을 썼다거나 타이밍을 잘 잡았다거나 하는 실력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내고 환율이 오를 때 추가 수익까지 얻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바로 그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국민연금이 돈을 버는 원천을 정부가 직접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에 물을 주면서 동시에 사과가 달리지 못하게 가지를 잘라내는 꼴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외환 스와프라는 게 정확히 뭐고 전략적 환해지는 또 뭡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쓰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정부가 이건 정상적인 정책입니다 라고 해명할 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외환 스와프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외환 시장에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가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외환 스와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게 달러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꺼내서 빌려줍니다. 담보로 원화를 받고요. 나중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돌려주면 한국은행도 원화를 돌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안 올라가죠.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은 거고요. 외환 스와프가 처음 시작된 건 2022년 9월입니다. 당시 한도는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650억 달러입니다. 3년 만에 6.5배가 된 겁니다. 2023년 4월에 350억 달러로 늘렸고 2024년 6월에 500억 달러로 늘렸고 2024년 12월에 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2026년 말까지 재연장했죠. 이게 일회성 조치였다면 왜 계속 늘리고 연장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없으면 환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걸 막으려면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전략적 환해지. 이것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지라는 건 보험을 든다는 뜻입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보험이죠.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팔 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이 위험을 막으려고 환해지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미래에 달러를 팔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450원이라고 합시다. 국민연금이 1년 후에 달러를 1,450원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1년 후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져도 1,600원으로 올라도 국민연금은 1,45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이죠. 환율이 떨어질 위험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그 이익을 못 받는 겁니다. 전략적 환해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해외 자산이 약 4,855억 달러니까 15%면 약 5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86조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연금이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지금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86조 원어치의 환차익을 미리 포기한 거죠.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환차익을 의무적으로 막는 방식은 수익률을 제한하는 결과다. 맞는 말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보험료만 날린 거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만 이렇게 하는 건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연기금을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인데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GPFG는 1.9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우리 국민연금보다 거의 3배나 큽니다. 노르웨이 인구는 5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노르웨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펀드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르웨이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기금의 목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이다. 단기 경제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펀드 수익의 3%만 1년에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환율이 폭등해도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 원칙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쓰지 말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자. 이게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환율 안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일본도 2012년 아베노믹스 때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F를 동원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했죠.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 엔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IMF가 2024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독 개입은 효과가 단기적이었다. 1998년 미일 공조 개입만이 10영업일 이상 효과가 지속됐다.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가 혼자서 환율에 개입해봤자 며칠 효과 보고 끝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돈 낭비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기금 수익률만 깎아먹고 끝납니다. 노르웨이와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기금은 장기 투자 기관입니다. 단기 경제정책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연기금은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년 환율이 얼마가 될지를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정부의 역할과 연기금의 역할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이 할 일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할 일이 아닙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르웨이처럼 우리 세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기금을 지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몰래 쓰고 국민들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든 걸 알게 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받을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해지를 최대 15% 86조 원 규모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환율이 1,450원에서 1,470원으로 20원만 올라도 약 1조 7천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환해지를 안 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번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2,250만 명이니까 1인당 약 7만 5천 원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30만 원이죠. 작아 보입니까? 이게 1년치입니다. 2026년까지 2년이면 1인당 15만 원, 4인 가족은 60만 원입니다. 환율이 50원 오르면 2년간 1인당 37만 원, 4인 가족은 150만 원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1년 차에 못 번 1조 7천억 원은 2년 차에 투자되어 또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연 5% 수익률로 30년 복리 계산하면 약 95조 원의 손실입니다. 1인당 약 422만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65세에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422만 원은 연금 4개월치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여러분은 65세에 받을 연금 4개월치를 미리 날리는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30대는 앞으로 35년을 더 내니까 복리로 약 600만 원 손해입니다. 40대는 25년이 남아서 약 400만 원, 50대는 15년 남아서 약 250만 원 손해죠.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60대 이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1%만 낮아져도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50년으로 5년 앞당겨집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20% 깎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정부가 외환 스와프를 65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1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어났으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해지 규모가 115조 원이 되고 30년 복리로 계산하면 1인당 약 800만 원 손실입니다. 월 100만 원 연금 기준으로 8개월치, 거의 1년치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너무 오르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잖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고통받는데 국민연금 수익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진짜 외환 위기가 오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700원, 1,800원으로 폭등해서 기업들이 달러를 구할 수 없고 수입이 중단되고 경제 전체가 멈출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외환 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순대외채권국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둘째,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경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 이벤트나 국제 금융 위기로 환율이 급등할 때 며칠 동안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 조치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재연장 결정은 이게 영구 제도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기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셋째,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도 해봤고 재정 긴축도 해봤고 구조개혁도 해봤는데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걸 해봤나요?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연금부터 동원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환율 방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수단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 40%인데 2055년 고갈 예상으로 3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월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 후 월 150만 원만 받는 거죠. 여기에 환율 방어로 수익률까지 깎이면 월 14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월 140만 원으로는 집이 있어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3층으로 쌓아야 합니다. 1층 국민연금은 의무로 내고 2층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나 ETF로 운용하세요. 원리금 보장형은 연 2에서 3%지만 주식형은 30년 장기로 연 5에서 7% 가능합니다. 3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30년 넣으면 연 2%는 2억 4천만 원, 연 7%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3층 개인연금은 여유 있다면 연금 계좌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여러분만의 경제 계기판을 만드세요. 첫 번째 계기판은 외환 스와프 한도입니다. 현재 650억 달러인데 700억 달러 넘으면 경고 신호, 800억 달러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분기마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700억 달러 넘으면 퇴직연금 불이백을 늘리고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입니다. 연말에 수익률이 발표되면 그해 환율 변동률과 비교하세요. 2025년 수익률 10%에 환율 5% 상승이면 실제 운용 수익은 5%입니다. 만약 수익률 5%인데 환율 10% 상승이면 실제 운용은 마이너스 5%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에 대비하세요. 국민연금이 2050년에 고갈된다면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70세까지 일하세요. 5년 더 벌고 5년 덜 쓰면 10년치 확보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줄이세요. 서울 월 200만 원이 지방은 월 15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셋째,
지금부터 저축과 투자를 늘리세요. 월 50만 원씩 30년이면 복리로 4억 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환율을 잡겠다고. 그리고 2026년까지 계속하겠다고. 그 대가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1인당 수백만 원씩, 가구당 수천만 원씩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분기마다 외환 스와프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말마다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을 비교하세요. 퇴직연금 계좌를 열고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개인연금을 시작하세요.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경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외환 스와프가 6.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경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